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신의 시사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서울 민심이 대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압도했습니다. 지난해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10월 2주차 조사 때 통합당 33.8%, 민주당 32.5%로 통합당이 간발의 차로 앞선 이래 43주 만에 처음 민주당을 앞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달 27,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의 경우 통합당 40.8%, 민주당 31.4%로 양당 간 격차가 무려 9.4%에 이를 정도로 통합당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비교해서도 통합당은 10.6% 급 상승한 반면 민주당은 3.9%나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민주당 지지 37.9%, 통합당 지지 32.6%로 민주당이 다소 앞섰지만 최근 통합당이 안정적으로 3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 지지율 차이도 지속적으로 오차 범위 내로 좁혀지고 있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지난 4.15 총선 때 서울 49석 가운데 8석을 제외하고 41석을 민주당이 싹쓸이 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서울에서 지금처럼 통합당이 전세를 뒤집었다면 원내 일당은 당연히 통합당 몫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일방통행식 입법 폭주나 윤석열 죽이겠다고 온갖 공작을 하다 못해서 검사가 검사장을 폭행하는 전대미문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아쉽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한 번도 예상 못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질지 가늠조차 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서울뿐 아니라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내놓았는데 이것이 실현된다면 가장 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충청권도 통합당 34.1%, 민주당 32.2% 지지율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지지율 역전 현상이 통합당이 잘해서 얻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입법 폭주가 이어지고 있는데도 통합당 측은 혼자 다 해먹어라, 의회 독재하지 말라, 이렇게 하나만한 항의 고함을 지르고 퇴장하거나 회의에 불참하는 것 외에 이렇다 할 전략이나 투쟁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이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원내 지도부가 전략을 세워서 발언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지도부를 보다 못해서 초선 의원인 윤희숙, 조수진 의원이 5분 발언권을 얻어서 절규를 한 것입니다. 저희 방송도 좀 늦기는 했지만 오늘 오전에 두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풀로 방송을 내보냈는데요. 우리 국민 모두 가슴에 맺힌 말을 대신해 주니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것 아니겠습니까? 통합당 103석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의석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미리 포기했어야 되겠습니까? 국회에서 5분 발언 말고도 필리버스터, 안건 조정위 회부권, 의사진행 발언, 본회의 상임위 질의 등을 통해서 얼마든지 야당의 주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널려 있습니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도 모든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군사작전하듯 무더기 날치기 처리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행동조차 하지 않고 방치한다는 것은 여당의 폭주를 묵인 방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들 할 일조차 제대로 안 하면서 당명 바꾸고 당색 바꿔 문패 갈아 끼우면 당 쇄신이 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뀔 것 같지는 않지만 하도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번에 서울 민심의 대역전 현상이 나타난 것은 박원순 성추행 사건, 의회 입법 폭주, 추미애의 도를 넘는 오만방자한 언행, 배수로 월북 같은 요인도 작용했지만 무엇보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니까 뜬금없이 들고 나온 수도 이전 주장과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전세 대란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가 일어난 지 오래되었지만 최근 RN서치 조사에서도 41.8%까지 긍정평가가 추락하는 등 40대 초반선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추세면 심리적 마지노선인 40%가 깨지는 것도 시간 문제인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지난 7월 첫째 주 51.4%, 둘째 주 51%, 셋째 주 57.1%, 넷째 주 55%, 다섯째 주 58.7%로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주 서울의 긍정평가는 36.6%에 그쳤는데요. 통합당세가 강하다고 평가되는 PK 40.0%, TK 41.4% 긍정평가보다도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위기 탈출 국면 전환용 카드로 제시한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민심 동향은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신뢰를 받고 있다고 하는 한국갤럽이 지난 28일부터 30일까지 3일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행정수도를 서울시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9%,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42%로 나타났습니다. 행정수도 이전보다 유지가 좋다는 의견이 7% 정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 수치는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민심이 확 뒤집힌 결과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주장을 한 직후 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54%, 반대 34.3%로 찬성이 훨씬 높았고요. 민주당 자체 조사에도 수도 이전 찬성률이 60% 이상 나오자 확신을 갖고 위기 탈출 회심의 카드로 행정수도 이전론을 제기했다는 후문입니다.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미 좀 봤다고 실토했던 행정수도 이전 공약에 대해 서울 유지 43%, 세종시 이전 44%로 양측 주장이 팽팽했었습니다. 그러나 갤럽 조사 결과는 수도 이전 반대쪽으로 여론이 확실히 기울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반대가 61%,
세종시 이전이 32%로 거의 반대론이 찬성보다 배 차이나 나고요. 인천, 경기도 찬성 53대 반대 38%로 나타나 수도권 전체가 압도적으로 행정수도 이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야당세가 강한 TK, PK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충청권은 반대 36, 찬성 57%, 그리고 호남은 반대 21, 57%로 행정수도 이전에 찬성하는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서울 민심의 대이방과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는 청와대와 민주당을 멘붕 상태로 빠뜨렸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민심 위반에 제동을 걸고 장기적으로는 2022년 대선 때까지 써먹을 B카드로 행정수도 이전을 내놓았는데 자충수가 되고 만 것입니다. 서울 수도권 민심이 이렇게 등을 돌린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론을 계속 밀어붙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한 번 뺀 칼을 써보지도 못한 채 집어넣기도 멋쩍은 진퇴양난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는 마당이니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수도 이전 방법을 놓고 이해찬 대표는 개헌을 주장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특별법 제정을, 그리고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자는 국민투표를 선호하는 등 저마다 제각각 중구난방입니다. 섣부른 정략적 행정수도 이전 주장이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을 재촉하고 여권 전체에 심대한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치에서는 상대방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조크가 있는데요. 통합당이 민심의 변화를 잘 읽고 치밀한 전략을 세워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을 벌일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코로나 여파로 경제 추락에다가 부동산 정책 실패가 겹쳐서 민생이 도탄에 빠진 상태입니다. 8.29 전당대회가 끝나면은 내년 4월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선, 그리고 치열한 대권 경쟁을 앞두고 당 내분이 심화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통합당이 지금처럼 회피 전략보다는 공세 전략으로 원내 전략을 전면 수정해 진정성을 갖고, 그리고 절박한 심정으로 원내에 병행투쟁을 전개한다면 서울뿐 아니라 전국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을 앞설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만 하더라도 2002년 대선 패배를 교훈 삼아서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국민을 믿고 국민투표로 결정하자고 전향적으로 대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중대 발표 임박설이 흘러나오고 있는 마당입니다. 통합당의 분발을 거듭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